오키나와 역사 중국 조선과 교류한 독립왕국박 차영. 해상국가로 융성 일본 조선 중국은 물론 동남아 일대에서 무역활동. 오키나와 열도는 원래 일본 땅이 아니었다. 1879년 일본에 합병되기 이전까지는 중국에 조공하는 독립왕국이었다. 이 열도는 일본과 중국, 미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슬픈 역사를 안고 있다. 아직도 미군기지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도 지정학적 이유에서다. 일본 오키나와현은 규슈 가고시마현에서 대만 사이에 활처럼 휘어져 있어 류큐호라고도 한다. 오키나와, 다이도, 미야코, 야에야마 그리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가쿠 등 크고 작은 140개 섬으로 구성돼 있다. 총 면적은 266이으로 우리나라 제주도일 847이보다 약간 넓다. 그러나 오키나와현의 해역 넓이는 일본 관할 수역의 30%를 초과한다. 해상 면적이 일본 육지 면적의 1.1배나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대륙을 활처럼 포위하고 있는 항공모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곳이기도 하다. 12세기경 오키나와 섬각 지역에 아지라 불리는 호족이 생겨냈다. 이들은 각지에 대규모 선구스쿨을 쌓고 세력권을 형성했다. 천연의 요새에 굽이굽이 쌓아 올린 성벽은 호족아직과 삼국의 왕들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음을 보여준다. 호족들이 서로 세력을 다투다가 점점 지역을 중심으로 호족연합체가 형성됐다. 14세기 초 류큐에는 난잔, 추잔, 호쿠잔의 3대 세력으로 압축되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선잔시대라고 일컫는다. 이 중 추잔국이 가장 강력했다. 니키진 성 위키피디아 1406년 추잔국의 권력자 하시가 국왕분해이의 폭정을 명분으로 세워 사토 왕조를 멸망시키고 추잔국의 왕위를 찬탈했다. 하시는 슈리를 수도로 정하고 아버지 시쇼를 새로운 추잔왕으로 받들었다. 하시는 아버지를 보좌해 국정을 집정했다. 하시는 1416년 호쿠잔국을 쳐서 멸하고 차남 쇼추를 칸슈로 삼아 북부를 안정시켰다. 1421년에 아버지 시쇼 왕이 서거하고 이듬해인 1422년 추잔왕으로 즉위했다. 하시는 1429년 난잔국에 대해 전쟁을 일으켜 난잔국왕 다루미이를 잡아 죽이고 남상국을 멸망시켰다. 이로써 슈하시는 삼국을 통일하고 류큐 열도에 처음으로 통일국가를 수립했다. 이듬해인 1430년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고 명의 선덕제는 하시에게 쇼라는 왕성과 함께 류큐라는 국호를 내렸다. 이후 추장국은 류큐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류큐 통일왕국의 초대 국왕에 등극하는 슈하시를 1차 쇼시 왕조의 개창자가 된다. 슈하시는 1431년에 조선에도 사신을 보냈다. 오키나와 삼국시대의 영역 위키피디아 1차 쇼시 왕조는 제7대 쇼토쿠왕은 쿠에지마, 도쿠노지마 등 오키나와 주변의 열도를 정복하며 세력을 확장했다. 하지만 1469년 쿠데타에 의해 참살당한다. 이듬해 정권을 장악한 재무장관 금원은 왕으로 추대되는데 그는 명나라에 거짓말을 한다. 자신이 왕세자이며 전왕이 세상을 떠나 부친상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명나라는 1472년 반역의 주모자에게 쇼엔이라는 이름을 주고 국왕으로 책봉했다. 이로써 제2차 쇼시 왕조가 탄생한다. 제2차 쇼시 왕조 제3대 국왕인 쇼신왕 때는 류큐의 황금시기였다. 쇼신왕은 북으로 토카라 열도까지, 남으로는 미야코와 아에야미 열도를 정복해 류큐 열도 전역을 차지했다. 아울러 류큐의 품관제도, 신관제도,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순장의 악순환을 폐지하고 불교를 국교로 삼았다. 또 류큐 군도의 족장들을 슈리성에 거주하게 하고 호족들의 반역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무기 소지를 금지했다. 류큐국의 왕성 슈리성 위키피디아 이 무렵 류큐는 동아시아 해상왕국으로 가장 활약이 컸던 시기다. 슈하시에 의해 통일된 류큐 왕국은 중국 명나라 조선과는 조공무역을 하고 동남아시아 나라들과 중개무역을 통해 큰 이익을 챙겼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도 크게 발전했다.
류큐가 중국과 조공무역을 시작한 것은 14세기 중반 산잔시대부터였다. 1372년 추잔국에 명나라 사절단이 왔다. 명의 사절단은 대륙의 원나라를 멸하고 명나라가 천하를 통일했음을 알리면서 신하의 예를 갖추도록 요구하자 추잔왕 사토가 이에 응해 사신을 보내고 조공품을 바친 것이 첫 조공무역이다. 이후 난잔왕과 호쿠잔왕이 따랐고 통일왕국의 쇼시도 이어받았다. 50년이 안 되는 산잔시대의 추잔국은 42번, 난잔국은 24번, 호쿠잔은 11번이나 명나라에 조공선진공선을 보냈다. 류큐는 명나라에 2년에 한 번씩 조공무역을 했는데 이는 명나라 주변국 가운데 조선 다음으로 잦은 횟수다. 명나라 황제는 진상품을 보낸 류큐 국왕에게 진상품의 2배 이상 값이 나가는 물건을 답례품을 하사했다. 또 류큐에서 보낸 진공선에는 조공품 이외에도 많은 상품을 실어 보냈는데 명나라는 이를 밭싼 가격을 사주었다. 중국은 신하국인 번국에서 조공품을 보내면 그의 몇 배에 해당하는 물건을 보내 황제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웠다. 중국으로부터 책봉도 이뤄졌다. 류큐의 신임 국왕이 즉위하면 23년 후에 책봉 사절을 보내 국왕 취임을 인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조공무역으로 류큐에서 중국으로 간 물건은 말, 유황, 칼 종류, 부채, 병풍, 후추 등 향신료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중국에서 가져온 물건은 도자기, 옷감, 철 제품 등이었다. 중국으로 보낸 조공품 가운데 칼과 부채는 일본에서 가져온 것이고 향신료는 동남아시아산이었는데 이는 류큐가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 일대에 걸쳐 활발한 무역 활동을 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류큐 무역선은 일본의 사카이, 하카다, 조선의 부산, 중국의 푸저우, 광둥, 베트남, 타이, 말레이시아, 자바 인도네시아, 루손 필리핀에 이르렀다. 1416세기는 류큐 역사에서 대교역의 황금시대였다. 일본 큐슈의 사스마 사무라이들이 쳐들어오기 이전 2세기 동안 류큐 왕국은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중심으로서 해상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류큐는 중개무역을 했다. 일본에서는 은과 칼, 부채, 칠기류, 병풍을 가져왔고 중국에서는 의약품, 주조화폐, 도자기, 비단, 의류 등을 가져와 동남아 국가에 팔았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소박목, 동물의 뿔, 설탕, 주석류, 철강제, 용연향 향유고래에서 얻는 향료를 사서 교역했다. 멀리 인도의 상하 아라비아의 유향도 무역했다. 류큐 왕국의 실록에 따르면 왕국과 동남아시아 사이에 150회의 항해가 있었으며 1424만 1630년 사이에는 사이암 태국으로 61회, 말레카 말레이시아 10회, 파타리 태국 10회, 자바 인도네시아의 8회 무역선이 각각 항해했다는 기록이다. 그러나 류큐국의 무역 활동은 중국의 해금 정책에 의해 순환을 겪게 된다. 명나라는 왜구의 약탈적 무역을 차단하기 위해 바다로 진출하는 것을 막았는데 류큐에 대해서도 조공 이외의 무역을 금지했다. 그 결과 16세기 이후 류큐의 무역은 급감하게 된다. 그러다가 1609년 큐슈 가고시마의 사스마 사무라이에 의해 침공을 받는데 쇠약해지고 있던 류큐의 무역 활동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이후 포르투갈 무역선이 동아시아에 출몰하면서 류큐는 해상왕국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류큐의 지정학적 운명일 것이다. 류큐는 강할 때 동아시아 해상을 주름잡았지만 중국과 일본, 서양 제국이 세력을 키우면서 바다를 잃게 되고 점차 국권도 잃어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 중국과 일본의 이중 속국 김현민 1609년 사스마의 속국화 겉으론 중국의 조공, 실제론 일본의 복속 1587년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스마 번지금의 가고시마을 장악하고 있는 시마즈 가문에게 조선 침략을 위해 1만 5영 명의 군역 부담을 명했다. 이에 시미즈 가문은 임진왜린 직전인 1591년 10월에 류큐 왕국에게 병력 징집을 하지 않을 터이니 500명이 10개월간 먹을 군량미 1만일 250석과 황금 8영량을 상납하라고 요구했다. 류큐 왕은 이를 거부하고 사신을 명나라에 보내 도요토미의 조선 침략 계획을 보고했다.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 사스마번은 류큐 사신을 억류하고 군사칠 영명의 10개월치 식량을 조선에 상륙시킬 것을 강요했지만 류큐는 거부했다. 아울러 류큐열도 북쪽 5개 섬을 사스마에게 넘기라는 요구도 거절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새 막부를 열었다. 1609년 3월 사스마의 다이묘는 도쿠가와의 승인을 받아 3,000명의 병력과 선박, 80척을 동원해 류큐 왕국을 침략했다. 이유는 임진왜란 때 협조를 거부했다는 것이었다. 1609년 4월 5일 사스마는 수도 슈리성을 점령했다. 류큐 왕국엔 통일 후 180년간 한 번도 전쟁이 없었고 국왕의 군대는 수적으로 적었다. 그 기간에 큐슈 사스마 군대는 다이묘들의 피비린내 나는 전국시대와 일본의 조선, 침공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강군이 되었고 류큐는 적수가 되지 못했다. 국왕 쇼네이와 100명의 류큐 고관이 사스마로 납차되었다. 복종을 거부한 충신은 펄펄 끓는 기름솥에 던져졌다. 왕과 신하들은 도쿠가와에 대한 복종을 서약하고 2년 6개월 만에 풀려나 돌아왔다. 사북부 5개의 섬을 사스마번에 할양했다. 지금 류큐 열도의 북단 5개 섬이 가고시마현에 속하게 된 사연이다. 이때부터 류큐는 중국과 일본에 조공하는 이중 속국으로 전락했다. 쇼네이왕 위키피디아. 그런데도 에도 도쿄의 도쿠가와 막부나 사스마의 시마즈시가 류큐가 독립국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예컨대 시마즈시는 류큐가 일본식 풍속을 따르는 것을 금지하고 중국 사신이 슈리성을 찾을 때엔 사스마의 감독관이 나하를 떠나 피신해 있었다. 또 막부의 쇼군이 바뀌어 류큐에서 사절단을 보낼 때에는 일부러 중국풍의 옷을 입게 하고 사절 일행의 이름도 중국식으로 부르게 했다. 식사 예절도 중국식으로 강요했다. 사스마가 이렇게 나온 것은 중국을 의식한 것이다. 중국은 이 무렵 조선에서 일본과 싸운 명나라가 쇠하고 만주의 청나라가 주인으로 등장했다. 조선 땅에서 중국군과 싸워 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막부나 사스마가 류큐가 속령인 사실을 중국에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중국에게 가급적 들키지 않게 하되 실질적으로 류큐를 지배하는 수법을 썼던 것이다. 청나라는 말기까지 류큐가 일본의 막부 또는 사스마의 속령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일본의 속임수에 철저히 속았던 것이다. 1847년 류큐의 마지막 왕 쇼타이의 책봉식에 참석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는데 일본이 사실상 류큐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다. 사스마의 침공 1609년에서 류큐 왕국을 일본에 합병한 류큐 처분 1879년까지 270년간 류큐국은 형식적으로는 중국에,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지배당하는 이중속국으로 전락했다. 일본 역사에는 이 기간을 일지양속의 시대이라고 부른다. 류큐는 중국에 예전처럼 조공을 보냈고 중국의 책봉을 받았다. 하지만 청나라는 정치적으로 지배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거나 수탈하지 않았다. 조공품에 갑절 이상의 사은품을 내려줬다. 이에 비해 사스마의 시마즈시는 정치적으로 류큐를 지배하면서 경제적으로 수탈했다. 우선 조공무역의 관리권을 빼앗았다. 류큐 왕실이 중국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 걷는 연공미 가운데 30%를 사스마가 갈취했다. 또 류큐에서 설탕이 재배되면서 이를 수탈했고 명주, 상포 고급 마직물 등을 싼 가격에 매수하는 형식을 취해 수탈했다. 오키나와와 가고시마현의 해상경계 위키피디아. 류큐에는 17세기 초 중국에서 설탕 제조법이 수입돼 처음으로 설탕이 생산됐다. 설탕은 당시에 매우 귀중한 식품이었다.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살 수 있는 사치품이었다. 오키나와는 아열대 기후여서 일찍부터 사탕수수가 재배되는데 중국에서 기술이 도입되면서 설탕이 양산체제로 돌입했다. 때마침 동양에 진출한 포르투갈, 스페인 무역선들이 설탕 맛을 알게 된 유럽 귀족들을 위해 설탕을 매집했고 일본에서도 설탕이 인기를 끌었다. 따라서 설탕이 고가에 팔려나갔다.
덕분에 류큐의 설탕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사스마도 일본 열도에서 최고의 상거래꾼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류큐산 설탕을 놓칠 리 없었다. 사스마가 류큐 왕실을 설탕 수매기관으로 활용했다. 사스마는 오사카 시장에서 거래되는 설탕 가격의 절반값을 류큐 왕실에 주고 설탕을 사들였다. 류큐 왕실은 농민들에게서 사스마에게 파는 가격의 60% 가격에 수매했다.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사스마가 50%, 류큐 왕실이 20%를 챙기고 농민들에게 돌아간 몫은 30%에 불과했다. 농민들은 이중 수탈 구조에 시달렸다. 18세기 이후엔 농민들에게 물리는 연공미를 모두 설탕으로 내게 했다. 설탕 집산지인 아마미 열도에서는 전 농토에서 설탕을 생산하는 바람에 쌀과 생활 필수품을 전부 사스마에서 사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서도 사스마 상인들은 돈을 챙겼다. 쌀과 생필품을 비싸게 팔았던 것이다. 도쿠가와 막부 말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사스마번은 설탕 전매제를 실시했고 류큐에서 생산된 설탕을 전매함으로써 이득을 챙겨 막부에 대항할 경제력을 형성했다. 조슈와 함께 사스마가 메이지 유신의 주체가 된 것도 류큐를 착취해서 얻은 부의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오키나와 사탕수수 바오키나와 트래벌 인포 19세기 들어 류큐엔 서양 배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유럽과 미국의 군함, 상선대, 포경선 등이다. 1844년과 1866년에 프랑스 군함이 접근해 화친 통상 기독교 포교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사스마와 에도의 막부가 충격에 빠졌다. 류큐의 정치적 실체가 드러날 판이었다. 이때 막부는 애매한 방침을 내렸다. 기독교 포교는 허용할 수 없으나 무역은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내에서 상영된 영화 사일런스에서 보여주듯 사스마 가고시마는 1549년에 스페인 선교사 사비에르에 의해 최초로 천주교가 전파된 곳이다. 한때 신자가 20만 명까지 증가했지만 도쿠가와 막부는 곧이어 천주교를 탄압했다. 영화에서 보듯 종교는 이념, 곧 정치 철학을 건드리는 것이므로 막부는 류큐의 포교는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에 무역은 허용했는데 구미열강의 통상 압력을 류큐에서 차단하려 한 것이다. 류큐는 필요에 따라 속국이 되고 때론 외국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1854년 3월 미국의 페리메슈 CALBRAITH 페리 제독이 흑선 함대를 이끌고 와서 막부의 통상 협상을 요구하며 오키나와의 나하항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막부는 이때 류큐는 멀리 떨어진 독립국가로서 일본은 나하항의 개방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다. 페리 제독은 막부의 말을 곧대로 들었다. 페리는 일본과 개항 조약을 맺은 후 그해 7월 흑선을 이끌고 나하로 왔다. 류큐는 막부와 사스마의 허락을 받고 미국과 별도로 류큐 화친 조약을 체결했다. 조선이 1882년 청나라의 허락하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은 것과 너무나도 닮았다. 류큐는 이어 1855년 프랑스, 1859년 네덜란드, 1860년 이탈리아와도 수호 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겉으로 류큐의 독립을 인정하는 듯 모양새를 취했지만 그 본색을 드러내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